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 다이어트 코치 준코치입니다. 요즘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명 안팎으로 줄어들면서 굉장히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사회적 거리를 잘 지키면서 저희가 조심해야 될 시기일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외부 활동이 줄어들고 또 집에서 먹는 양도 더 늘어나면서 너나 할 거 없이 확진자, 살이 다 쪄서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시급한데 운동을 못하게 되면 다이어트를 못하게 된다, 또는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면역력이 저하가 된다, 이러한 편견들 때문에 다이어트를 시작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편견을 깰 수 있는 좋은 다이어트 방법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아마 가정에서 많이 운동을 못하는 상황, 또는 면역력이 떨어질까봐 걱정되시는 분들도 이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꼭 다이어트에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팩트 체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운동을 안 하게 되면 살을 못 뺀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자, 피자 2조각을 먹으면 우리가 한 626칼로리 정도를 섭취하게 됩니다. 이 칼로리를 소비하려면 계단 오르기를 약 한 2시간 반 정도 해야 피자 2조각 먹은 칼로리를 소비할 수 있대요. 2조각만 먹나요? 아니죠. 저도 한 판은 그냥 기본으로 먹을 수 있거든요. 자, 또 치킨 2조각은 444칼로리 정도 되는데 이걸 소비하려면 자전거를 1시간 정도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치킨 한 마리를 시켜서 내가 먹었다, 그럼 자전거를 도대체 몇 시간 타야 되는지. 그래서 이렇게 운동만으로는 내가 다이어트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체지방 1kg을 빼기 위해서는 약 7,700kcal를 소비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를 운동으로 환산해 보면 매일 2시간씩 계단 타기를 약 15일간 계속 해야 체지방 1kg를 겨우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만으로 다이어트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얘기가 되겠죠. 물론 운동이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고 운동과 병행을 했을 때 큰 효과를 발휘하는 거는 정말 사실입니다. 팩트체크 두 번째,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다이어트를 하면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말은 어디에 해당되냐면 잘못된 다이어트를 했을 때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굶는 다이어트. 이 굶는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우리한테 필요한 영양 섭취가 굉장히 적어지게 되고 영양 불균형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굶는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지나친 운동을 했을 때 해당되는데요. 과로와 피로가 누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좋은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오히려 면역력이 올라가는데요. 다이어트의 첫 번째 기본은 균형 잡힌 영양을 잘 섭취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이 좋은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 오히려 면역력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이어트를 하면서 체지방이 감소가 되게 되면 우리 몸속에 NK세포가 활성화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면역력이 증가가 되고 외부의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더 안전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좋은 영양을 섭취하면서 체지방을 잘 감량하는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 오히려 면역력을 올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코다. 코로나 시기에 할 수 있는 다이어트 코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균형 잡힌 아침 식사 하기. 아니, 진짜로 아침밥만 먹어도 살이 빠진다고?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식사가 우리 아침밥이라고 하는 얘기 너무 많이 들었죠. 우리가 저녁을 7시에 먹고 다음날 아침 7시에 기생을 한다고 치면 12시간 정도 우리 몸은 금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침을 굶고 점심을 먹게 되면 한 17시간 정도 우리는 영양 섭취가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몸은 기아 상태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때 몸은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냐면 저장 모드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저장 모드가 ON 하고 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을 굶게 되면 그 이후에 먹은 것들이 바로바로 지방으로 쌓이게 돼요. 아, 우리 주인은 음식을 제대로 공급해주지 않는구나. 그러면 뭐가 들어오면 나중을 대비해서 저장해야지. 그리고 이렇게 포동포동포동 뱃살에 저장을 하고 팔뚝에 출렁출렁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침을 굶게 되면 점심을 먹을 때 우리 뇌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폭식을 하게 만들고 과식을 하게 만듭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먹지? 할 수 있지만 이건 뇌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자꾸 저장 모드를 ON 시켜놓은 상태에서 많이 먹게 만드는 게 당연한 현상이고요. 그리고 자꾸 기름지고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갈망하게 뇌는 신호를 보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 식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침을 무엇이든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균형 잡히게 먹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게 되겠죠.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비타민, 무기질, 이렇게 5대 영양소를 고르게 섭취하는 게 좋고요.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밥 또는 뭐 빵, 혹은 뭐 국수, 이렇게 탄수화물의 민족이에요. 아침밥 역시도 이렇게 탄수화물 베이스로 먹게 되면 굉장히 좀 좋지 않은데요. 아침에 탄수화물을 먹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탄수화물이 자꾸 땡기고요, 허기가 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꼭 아침을 드실 때도 단백질을 베이스로 한 좋은 아침밥을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렇게 균형 잡히게 좀 아침 식사에 신경을 써서 챙겨 드신다면 굉장히 다이어트의 한 절반 정도는 여러분들이 성공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전에 계란 후라이나 뭐 밥 혹은 뭐 이런 몇 가지 나물 이런 식으로 해서 아침밥을 먹었었는데 지금은 제가 그 아침 식사 대용 쉐이크를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물 얼만큼 드시나요? 하루에 한 컵 혹은 두 컵 혹은 1리터 정도만 마셔도 내가 굉장히 많은 양의 수분을 섭취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세요. 우리 몸에서 물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사람의 몸은 60에서 70%가 물로 돼 있다는 사실 다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걸어 다니는 그냥 물통이에요. 이런데 요즘 현대인들은 수분 섭취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하루에 한 컵의 물도 따로 안 드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리고 내가 혹시 물 대신 이렇게 커피로 대신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또 커피는 같은 액체이지만 물하고는 또 반대되는 또 개념입니다. 카페인의 특유의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몸속에서 수분을 오히려 배출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매일매일 나에게 필요한 수분 섭취만 잘 해줘도 충분히 내가 다이어트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물을 얼마큼 마셔야 되냐? 체중 25kg당 1리터의 물을 마셔야 된다고 합니다. 물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고요, 몸에서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시켜 주고요, 이 피를 맑게 해주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기능들을 하는데 다이어트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줍니다.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서 우리 몸속에 체지방을 잘 배출시켜 주고요, 또 한 가지는 물이 우리 몸속에서 처리가 될 때 칼로리를 소비를 한대요. 자, 물 1리터를 마셨을 때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약 50칼로리 정도를 소비하게 되는 거죠. 내가 물 2리터만 마셔도 우리 몸은 100칼로리를 소비하게 되는데요. 이건 계단 오르기를 한 30분 한 효과예요. 계단 30분 동안 오르내리려면 굉장히 힘들지만 물을 2리터 마시기는 계단 오르기보다 조금 더 쉽겠죠. 그래서 물 마시기를 잘 하면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체중에 맞는 양의 물을 계산을 해 보시고요, 그에 맞춰서 섭취하시면 굉장히 다이어트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우리 몸은 갈증을 배고픔으로 느낀대요. 그래서 내가 배고프다고 느낄 때 그건 갈증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물부터 마시고 그게 해소가 되면 내가 배고픈 게 아니라 갈증을 배고픔으로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배가 고프면 일단 물부터 마셔보세요. 그리고 물을 마시게 되면 어느 정도 포만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뭔가 먹고 싶은 욕구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이어트의 필수 조건,
두 번째는 바로 물 마시기였습니다. 코다. 세 번째, 바로 단백질 섭취인데요. 요즘은 너무들 많이 들어보시고 알고 계시죠. 다이어트의 핵심은 단백질이다. 이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기도 하고요. 근육뿐만 아니라 호르몬과 항체, 그리고 각 세포들을 구성하는 물질인데요. 이 면역세포도 이 단백질을 원료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면서 단백질을 충분히 잘 섭취를 해주는 것이 다이어트 성공하는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다이어트의 가장 큰 적은 뭘까요? 우리한테 제일 무서운 건 공복감이죠. 공복감. 배고파. 이 공복감이 가장 무서운데요. 자,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약 한 2시간 정도 포만감을 유지시켜 주고요. 하지만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4시간 이상 포만감을 지속시켜 줍니다. 배고픔이 덜 하게 되면 다이어트에 훨씬 더 성공하실 수가 있겠죠.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의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키고 또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인슐린이 출동을 해서 우리 몸속에 당 성분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넘치는 당들은 다 체지방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차곡차곡 내 뱃살 튜브로 쌓이고 팔뚝살로 쌓이고 허벅지로 다 가게 되는 겁니다. 자, 단백질을 먹게 되면 4시간 동안 이제 포만감을 유지하게 되는데요. 자, 그럼 단백질 식품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 콩이라든가 두부라든가 살코기 또는 뭐 생선. 요즘에는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런 먹기 쉬운 소화 흡수가 잘 되는 또 단백질 쉐이크 제품들도 너무 많이 있죠. 자, 이렇게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골고루 단백질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단백질을 그럼 내가 얼마나 섭취를 해야 나에게 맞는 단백질을 섭취를 하는 것일까요? 자, 자기 체중의 1에서 1.5배가 적정 단백질의 양입니다. 이걸 매일매일 섭취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단백질은 탄수화물과 달리 몸속에서 저장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나에게 맞는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50kg 나가는 성인의 경우에 단백질이 얼만큼 필요하냐면 약 50g에서 75g의 단백질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럼 도대체 이게 얼만큼을 먹어야 되는 양인가? 자, 계란으로 환산을 한번 해볼게요. 계란 한 개에 6g 정도의 단백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으로만 내가 필요한 단백질의 양을 채운다고 하면 약 8개에서 한 13개 정도의 계란을 매일매일 먹어야 나에게 필요한 단백질의 양을 섭취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단백질은 이렇게 한 가지 식품으로 섭취하기엔 너무 힘들고요. 매 끼니에 나눠서 골고루 섭취를 하는 게 좋겠고, 끼니마다 약 20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을 학자들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과학적으로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단백질 쉐이크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계시죠.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할 수 있는 코로나 다이어트 코다 3가지. 자, 첫 번째 균형 잡힌 아침밥 먹기. 자, 두 번째 충분한 수분 섭취하기. 세 번째 단백질 섭취하기. 자, 이 3가지만 매일매일 집에서 잘 실천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건강한 다이어트에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 되셨으면 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